우선은 이제 강 교수님 소개로 이렇게 만나뵙게 됐는데요. 우선은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취업의 선배죠, 한마디로. 선배로서 저 인포옥서하고 폴리틱대학 지금 계신 디자인과하고 어떻게 일을 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포옥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회사의 솔루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는 개요와 조직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른쪽에 좀 밝으신 분이 저희 대표님이시고요. 2014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해서 지금 임직원 수는 40명 정도 돼 있고, 내년도에는 한 100명 좀 넘게 지금 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으로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전장용 FMCW 아이다가 있습니다. 아이다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 조직은 이제 대표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전략기획본부, 경영지원팀, IoT 융합연구소로 있고, 저는 전략기획본부의 전략기획팀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IoT 연구소에 총은 저희 직원수가 40명인데 기술 인력이 33명 정도로 거의 한 80% 이상의 기술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회사들 보면 기획자하고 그 다음에 영업, 그 다음에 관리직 해서 그런 회사 전체 인원의 그런 조직 스태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스태프들은 돈을 쓰는 부서고, 나머지 연구소라든지 전략기획본부도 한마디로 돈을 쓰는 부서긴 한데 엔지니어 쪽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회사를 보실 때 스태프하고 엔지니어하고 구성률을 보셔야 돼요. 왠지 모르게 혹시 다 그 과가 이과인가요? 이과, 문과 섞여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과를 나왔어요. 전기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는 데가 좀 기술 집약적인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스태프들이 많다. 그런 데는 이제 경영자 중심이고, 그런 데는 이제 제가 가보지 못한 회사들. 보면 투자심의라든지 은행권이라든지 전혀 다른 쪽이죠. 근데 저는 인포옥스는 기술업체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분포가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소개 중에 저희 솔루션, AVM, 가스 측정기, AI 교육용 키트, IoT 소방 헬멧, 라이더 솔루션, 이렇게 5가지 크게 있고요. 다들 생소하시죠? 네.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모빌리티 센서 쪽에 AVM 뭐냐면 차량 옆에 카메라들을 설치를 해서 그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볼 수 있게끔, 위에서 볼 수 있게끔 구현한 카메라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라이다는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한마디로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EO하고 IR 카메라 모듈. EO, IR 카메라는, IR은 적외선 포토가 혹시 EO 카메라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들었는데 좀 까먹었어요. IR은 적외선 방식이고, EO는 일반 카메라긴 한데 주변 환경의 요소, 빛 번짐, 갑자기 카메라 앞에 빛이 있으면 카메라 안 보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어두운 데 가면 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 좀 강한 카메라 모듈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저쪽 인공지능 학습 모듈, 딥러닝 같은 걸 해서 카메라에 들어오는 영상을 객체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다, 개다, 돼지다, 고양이다, 그런 것들, 그리고 차량인데 승용차다, 버스다, 그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한 IoT 분야에서는 소방 구조를 해보고 있습니다. IoT는 요즘 흔히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인터넷 오브 싱스라고 해서 예전에 유비쿼터스 1990년, 2000년 초반에는 유비쿼터스로 됐고, 그 다음에 US로 바뀐 다음에 지금에 있어서 IoT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언어가 어떻게 좀 바뀌긴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그냥 기술자끼리 말을 할 때는 그냥 말장난 합니다. 돈을 말할 때 좀 주식하게 말하려면 머니라고 영어로도 쓰고, 어떤 데는 자금이라고 쓰고. 근데 한마디로 돈이고 똑같거든요. 그 기술에 좀 여러 가지가 좀 쉽게 바뀌었다고 해서 IoT로 바뀐 겁니다.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IoT 기술을 써서, IoT의 핵심적인 요소는 조그만 센서를 가지고 모든 걸 연계를 시킵니다. 모든 걸 연계를 시키는데, 소방 헬멧,
안전모랑 똑같아요. 공사장에 쓰는 헬멧과 똑같은데 거기에다 IoT 센서 같은 걸 박아서 좀 바꿨다. 좀 그렇게 만든 거고, 공기호흡기가 뭔지 아세요? 소방관들 하면 뒤에 차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걸 공기호흡기 스쿠바라고 해요. 자가호흡용 장치라고 그러고, 그 공기호흡기에 보통 산소통이라고 말하는 공기통입니다. 실제로 공기를 압축해서 있기 때문에 산소통이면 터져요. 공기를 압축시켜놨는데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소방관들이 하나 메고 뛰어다니면 20분 씁니다. 근데 사람이 좀 천천히 움직이면 30분 쓰고 어떤 사람은 40분 쓰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그러면 구조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소방관이 잘 몰라요. 얼마가 나왔는지. 알람도 안 울리니까. 알람이 울려도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려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계속 이제 공기량이 부족하다고 알러트를 주는 거죠.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위치 추적 안전하고 지휘 통제 시스템. 소방관들이 보통 진압작전을 들어가면 민간인들, 일반 사람들을 구출을 하죠. 근데 소방관들은 무적이 아니잖아요. 히어로가 아니잖아요. 들어가다 자기들도 갇혀요. 죽기도 하고. 만약에 소방관이 죽으면 그쪽에서 하는 말을 소사됐다고 합니다. 소사란 말은 자기가 불 끄러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어서 없어졌거든요. 소사됐다. 그래서 소사되기 전에 시체라도 끌고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서 저희가 위치 추적 안전화를 만들었는데 일반 소방 장화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실내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을 해서 구조팀이 가서 바로 또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 오른쪽에 있는 장비들은 과제 쪽으로 해서 지금 아직 상용화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AVM 솔루션이 있는데 AI 기반. 일반적으로 차량에도 어라운드 뷰라고 많이 달려있어요. 고급차 보면 그랜저라든지 팰리세이드, 그 다음에 G80이나 G90 같은 데는 달려있어요. 이게 옵션으로 달려있는데, 그럼 단순히 그냥 카메라들의 왜곡을 보정을 해서 그거를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만든 거는 그 카메라로 정보를 받아서 옆에 사람이 온다고 해서 사람이 온다고 체크를 해줘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세요. 차가 오면 차가 접근해 있으면 조심하세요. 그걸 저희는 굴삭기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중공업 장비, 중장비도 붙여서 건설 현장이나 통합 현장 가면 이 중장비들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시끄러워요. 그리고 공사 현장이 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그 옆에 삽자를 돌고 이동집기를 돌아다니죠. 아무 생각 없이 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붕대라든지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 때려서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깔리면 또 죽어요. 그래서 그런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비 저희가 현대중공업에 먼저 들어갔고, 그 위에 볼보가 옛날 삼성중공업 포크레인인데 그쪽에 좀 들어가서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로봇까지 실내 주행하는 로봇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 AGV라고 해서 물류창고라든지 대형 공장을 가면 라인을 따라서 다니는 로봇들이 있어요. 그 적재해서 부품을 맞는 곳에 이렇게 분배해주는 그런 로봇들이 있는데, 그 로봇들에 저희가 카메라를 달아서, AI 카메라를 달아서 사람이 접근하거나 어떤 부품이 있으면 그걸 감지해서 경고도 주고 위쪽에다가 뭔가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커스터머는 현대자동차도 있고 벤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기차 쪽에도 있고 장갑차에도 붙일 수 있다. 장갑차 같은데 어떤 이제 군대 다 갔다 오셨지만 장갑차가 있으면 옆에 누가 하는지 몰라요. 장갑차는 보면 운전할 때 보면 머리 때밀고 운전하는 이유가 있죠. 안 보이니까 포신 밑에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장치가 있으면 그 옆에서 항상 군인들이 경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누가 오는지 몰라요. 밖에서 봐요. 항상 침투하는 사람. 그 앞에다 카메라 갖다 놓으면 다 탐지가 되죠. 이렇게 지금 이전에는 실제로 카메라를 찍으면 이렇게 왜곡이 돼서 보이는데 왜곡을 이렇게 바꿔요. 프로그램 바꿔서 객체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가스 측정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에 세월호 5년, 6년 됐나요? 세월호가 침몰한 지. 그 이후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그 조심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전에는 제가 공사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헬멧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데 지금은 공사장, 동네에서 집 조그만 거 지어도 헬멧 쓰고 있어요. 그런 거 똑같이 헬멧도 쓰고 안전장비 다 하고 있지만 뉴스에서 종종 나와요. 누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것도 지금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 중학생인데 그 다음에 이 가스 경보기는 어디에 써야 되냐? 뉴스에 가끔 나오죠. 어디 수산물 시장에서 정화조에서 청소하다가 누가 질식에서 죽었다. 또 약 3년 전에 부산의 모 공공 화장실에서 새벽 4시에 고등학생이 화장실 일부러 들어갔다가 황화가스에 질식해서 죽었다. 또는 어디 맨홀 작업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질식해서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가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찾자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곳에 부착을 하면 사실 이런 데가 공장이다 그러면 일단 설치해 놓으면 산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미세먼지, 온습도가 여러 가지 센서들을 다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는 거기서 알러트를 줘서 이쪽에서 경보도 주고 여기 관리실이 있으면 관리실에서 같이 경보를 받게끔 해서 대피를 하게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AI 교육용 키트.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존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끔 한마디로 어떤 제가 보기엔 말보드라고 하는데 보드 아두이노 혹시 아시나요? 네.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 그것보다 좀 진보된 그런 보드로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에서 AI 아까 인식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고정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에 사용하는 장비. 그리고 이 장비는 또 나중에 또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좀 더 바꿔서 이제 그 그래픽 쪽으로 좀 더 올린 장비. 그러면 이제 폴리텍 대학도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여러 군데 좀 다 들어있어요. 교육용 실습용 보드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헬멧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앞이 안 보여요. 실제로 들어가면 뭐 방독면 많이 써보셨잖아요. 뛰기만 하면 앞에 스키가 켜가지고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소방관들이 다 무전기가 다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3명에 한 명이 갖고 있어요. 3명에 한 명. 그리고 무전기를 갖고 있으면 무전기도 잘 안 터지고, 그 다음에 무전기의 문제가 이렇게 들고 통화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양손에 뭐딱 차이죠. 무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줄여보자. 그리고 마지막에 소방관이 쓰러졌을 때 이 사람이 쓰러졌는지 정상 상황인지를 확인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라이다, 뉴톨비, EOIR까지 다 집어넣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통화도 손 안 대고 그냥 말하면 되게끔 헬멧에 자동으로 부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이 쓰러졌다라고 뒤 통제실에 알려주기도 하고 실내에서 어딜 돌아다니는지 궤적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핵심적인 라이다 기술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차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고, 자동차인데 내연기관보다는 지금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전기차 쪽으로 들면서 예전에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핸들링이 스티어링 기어가 예전에 유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파워 핸들 한마디로. 근데 지금은 전자식 핸들로 바뀌었습니다. 핸들 자체가 모터가 달려서 모터로 이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엑셀도 예전에는 케이블식 엑셀이었는데 지금 또 전자식 엑셀이 바뀌었고, 브레이크도 전자식으로 바뀌었고, 모든 게 전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유압식으로 된 것과 전자식, 그러니까 유압식은 기계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계식과 전자식의 차이는 저희는 이제 전자적이잖아요. 엔지니어니까 전자를 제거하면 모든 걸 자율주행 할 수 있다라고 시작했고, 근데 자율주행 하는데 핸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후진도 되고 다 돼요. 근데 눈이 있어요. 로봇가 없잖아요. 로봇도 지금 나와 있어. 사람이, 근데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 로봇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달았죠. 그게 바로 비전, 카메라로 해서 이제 앞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객체인식 아까 AI 카메라가 있는 거죠. 그러게 달았어요. 그게 이제 도입된 게 테슬라 자동차가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근데 비전 카메라의 문제점은 비가 오거나 안개가 엄청 쌓였어요. 안개가 하얗게 끼었어요. 그러면 운전이 안 됩니다. 앞에 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갑자기 앞에서 빛이 확 비춰버리면 터널 같은 데 나갔을 때 이 카메라를 못 통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레이더를 시작해요. 앞에가 뭐가 있는지 확인해요. 근데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반자율주행까지만 해요.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에서 한다 그랬는데 간혹 운전하다가 어디 잡아서 사람이 죽었다는 뉴스 계속 뜨는 이유가 라이다 기술의 한계. 그쪽은 아예 라이다를 쓰지 않지만 비전 기술의 한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전보다는 라이다 쪽으로 생각을 했고, 비전은 기본으로 하고 레이더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라이다도 같이 해서 좀 더 많은 센싱을 해서 안전한 자율주행을 만들자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라이다 기술을 했고, 그 다음에 라이다에 저희는 FHW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타임 투 와이드라고 해서 뭐 주파수 변조, 시계 방향 주파수 변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레이더를 쏘는데 레이더에 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면 레이더 가장 쉽게 보는 데가 좀 요즘 꽤 큰 빌딩인데 자동문이 있어요. 그 앞에도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라이다의 아주 약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쓰는 이유는 주변 환경이 강해요. 주파수 좀 간섭 같은 거. 그래서 라이다가 예전에는 그냥 초음파 센서로 해서 사람이 그냥 후진하면 초음파 센서, 후진할 때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굉장히 정밀하지가 않아요. 옆에 노이즈에도 약하고. 근데 이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환경에 강해서 이제 라이다가 쓰게끔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라이다의 강점, 8만 목수 이상의 태양광. 그 다음에 다른 라이다, 자율주행하면 본인만 라이다 차가 아니잖아요. 다른 차도 라이다 다 쓸 거예요. 그 차들도 오는데 그 라이다의 간섭에 강해요. 다른 것들은 뭐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레이더 서로 쏘면 레이더끼리 맞아가지고 상쇄돼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광수신 효익을 저희하고 안개, 강우, 강설, 먼지 그런 것들이 강해요. 다 뚫고 돼요. 레이더가 아니라 레이저라. 한마디로 보니까 기존의 비전보다는 강하고 그 다음에 FMCW에서 기존의 라이더보다 더 강한 기술. 그거를 지금 인포옥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제품은 나왔는데 차량에 부착하기에는 좀 부피가 커요. 그걸 좀 직접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지금 인포옥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폴리텍 대학 지금 모델링 학과를 만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싶은 제품입니다. 보면 뭔지 아시겠죠? 골프 퍼팅 연습기. 우리가 인포옥스가 만든 AI 키트, 교육 키트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비전 기술 같이 넣어서 골프 퍼팅을 하면 그 공의 흐름을 찾아서 이 공을 쳤는데 10m 갔는지 20m 갔는지, 그리고 공을 반드시 쳐야 되는데 각도가 틀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몇 도가 틀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점. 요거를 저희가 보드를 공급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서 제품화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조사 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그냥 플로우에 깔고 그 위에서는 퍼팅해서 홀에 넣는 거 단순하게 어디 저기 뭐 성공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사장 하시면 사장 방에 하나씩 있었고 혼자 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이거 만들어 팔아서 사장이 이렇게 되고, 어떤 거 보면 홀에 넣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좀 사는 집이죠. 마당에 깔아놓고 퍼팅 연습하고. 근데 저도 이제 골프를 지금 치지는 않는데 뭔가 영업을 하다 보면 골프를 엄청 쳐요. 실제적으로 미팅을 하다 보면, 고객하고 미팅하다 보면 테이블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만 해요. 너 이거 어디까지 해야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 니네 이거 기술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군대랑 똑같아요. 군대에서도 앞에서 엄청 깬 다음에 야 뒤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 그러면서 담배 피면서 이야기 많이 바뀌잖아요.
내가 좀 화내서 미안하다, 뭐 내가 왜 그랬겠냐 그런 것처럼 그 회사 내에서는 엄청 테이블 앞에서는 핏대싸고 싸워도 골프로 치러 가서 다 풀어져요. 골프 치러 가서 뭐 술 한잔 할 수는 있는 거고 공기가 이제 좋으니까 뻥 뚫린 데서 하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바뀌나 봐요. 성향들이. 그렇게 좀 많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시장성은 있다고. 지금 또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나가지도 않고 나가더라도 골프장은 넓어서 감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골프장 나가기 위해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연습하는데 골프 연습장은 밀접 공간, 다 가까이 있어요. 가정시설로. 거기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게 집 안에 있어요. 요것만 맨날 치고 있대요. 언젠가 내가 이길 거야 하면서. 그리고 골프 퍼팅이 아무리 드라이버로 세게 쳐도 마지막에 당구에서 가락에서 다치듯이 퍼팅에서 다쳐요. 앞에 놔두고 홀에 놓아야 되는데 앞에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거 5번에 넣으면 끝나는 거죠. 이것은 안 돼서 아무튼 이건 신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형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전자형이 나왔는데 이렇게 방울같이 깎아놓은 친구에다가 딱 치면 이 방울이 이렇게 흔들리고 진동 가지고 어떻게 치는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딱 맞으면 공의 세기가 나오고 있어요. 충격 세기. 그러면 10m 가는 세기랑 1m 가는 세기가 틀릴 겁니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공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초음파, 레이저나 초음파를 쏴요. 그러면 그 자동차 속도 감지하는 것처럼 A지점 지날 때하고 AB 지날 때 속도를 계산해서 속도가 몇이 나왔다. 몇 미터를 표현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다 묶어서 이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를 쏴서 오면은 그게 어느 지점을 갔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쓰면 여기서 체크를 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공이 다시 오게끔 공이 쳤는데 갔다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다시 주스러 가야 되잖아요. 딱 치고 자기 자리에 딱 오니까 그걸 생각하고 저걸 만들면 그거다.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많이 비싸면 20분만. 근데 아까 플로메트 그냥 단순하게 있는 거 보면 5만 원, 3만 원 정도. 근데 모양이 확실히 안 나죠. 그래서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디자이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저희가 이제 뒷장에 보면 그냥 카메라 모드 있고 액정 표시가 있고 제어보드 있고 그 다음에 공이 치면 이 안에 돌아서 다시 나오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제품은 지금 우선은 기능적인 요소를 보려고 해요. 이게 제대로 만들었는데 동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능적인 레고 같은 수준 좀 모양이 없어도 틀만 잡혀 있고 운영을 해보니까 그럴듯하게 된다 하면 이제 다른 제품보다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상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교수님이 한 2시간 동안 설명을 하라고 그럼 이제 이거 빼먹었는데 이 복스는 이렇게 보드랑 카메라를 주고 이제 폴리스 대학의 3D 제품 설계과에서는 여러 가지 모델링 기술과 그 디자인하는 그런 기술들을 같이 융합을 해서 제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 인포복스 같은 경우에는 좀 시제품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투자, 그게 다 투자인데 그걸 또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업체랑 일을 하면서 교육 강의를 받으면서 어떤 걸 배우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교육이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입니다.